안녕하세요. 집에 대한 도사, 집도사의 조우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습이 좀 추레한데, 오늘 원래는 촬영 일정이 없었어요. 근데, 어, 공인중개사 협회 쪽에서 공문이 좀 내려왔더라고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같이 함께 하자라는 공문이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를 한번 읽어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 입장, 현재 현업에서 있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고요. 일단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2024년 11월 25일 날 발의를 하셨어요. 발의자가 윤종호 의원을 필두로 해서 총 10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 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 사기 사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맹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 그리고 이에 현재 이외로 한정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깡통전세 및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제한 이유라고 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임차인들 보호해주고 되게 좋은 내용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을 또 읽어보면은 막상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무작정 한쪽에 편을 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임대인도 우리 국민이고 임차인도 우리 국민이에요. 어느 한쪽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유리한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주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 이제서야 법안이 발의가 된 것 같아요. 기존에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그리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 세 가지를 갖춘 날의 다음날 명령시에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입주일날 당일날 전입세대,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든 월세 세입자든 입주한 당일날 전입신고든 대항력이 확정일자든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여도 당일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버리면은 순위에서 밀려나게 돼 있었죠.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법안인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저희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자고 주장을 해왔었고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 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차료는 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포함되도록 함. 이것도 조금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인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나라에서 지정해 놓은 금액의 적정 시세에서 월세까지 포함해서 그 시세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임차인 쪽에서 안전한 거 아니냐 하는데 이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무슨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임대인이 임대를 놓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임대인이 그냥 갭투자,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나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나라에서 공공임대를 놓아야 될 물량들을 확보하지 못하니 민간에게 그 역할을 일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거고 그 역할을 나라에서 다 떠맡아서 하기에는
인력난이나 자금 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왔던 정책으로 인해서 임대인들이 많이 늘어났어. 근데 그렇게 임대인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이제 와서는 임대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너네 갖고 있는 자금 더 투입해서 보증금 무조건적으로 낮춰. 이 얘기예요. 이러면은 누가 임대를 놓겠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라에서 가격을 정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천장이 되는 거고 거의 모든 집들이 이 천장에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허름한 집이 원래대로라면 시세대로라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이 책정이 되고 조금 더 좋은 집은 좀 더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건데 이제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규제로 인해서 그냥 가격을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천장 높이에 다 이제 상향돼 버리는 거예요. 퀄리티가 떨어지고 가격은 높이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좀 길게 보고 넓게 보자고 하면은.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우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았으면 임대인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대출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과 별개로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소송촉진법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기존에도 이거는 가능은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자를 청구하려고 하면은 임차인이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간 상태에서 이자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면은 소송을 통해서 그 이자까지 받아낼 수는 있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면은 임대인에게 내가 내고 있는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조항이 들어가면 누가 임대 놓으려고 하겠냐고. 솔직한 말로.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전세를 안 놓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좀 비싸게 처음부터 책정해서 월세를 받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전세 물건이 계속해서 줄어들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비싼 월세를 계속해서 내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아니면은 매매를 전향을 하던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2기 연체된 임차인을 3기 연체된 임차인으로 하여 갱신 거절의 범위를 제한함. 또한 1회에 한한 갱신 요구권 규정을 삭제하여 갱신 요구 횟수 제한이 없도록 함. 요게 지금 굉장히 큰 거예요. 기존의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갱신 청구권이 생겼었죠. 그때 2+2로 해서 총 4년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1회 갱신 청구권 요구권을 삭제를 하자. 그래서 무제한으로 바꾸자의 골자예요. 그러면은 어떤 임대인이 이거를 함부로 임대를 놓겠냐고. 내가 한번 임대를 놓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그 갱신 청구권 안에는 5%의 상한료율로 증액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5%가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2기 연체된 임차인은 3기 연체된 임차인으로 하여 갱신 거절의 범위를 제한함이라고 하는 건데 2달 임대료를 못 낸 사람들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어요. 종료하거나 또는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3기로 늘리자는 취지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악성 임차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봐주기로 가라는 거. 임대인은 계속해서 손해보라는 뜻이에요. 4. 주택임대차 거래에 청구할 수 있는 적정 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시도지사는 1년 주기마다 지역별 적정 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임대차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택임대 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이거 지금 전세 보증금 나라가 정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되겠냐고. 임차인은 계약 시 임차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다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임차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이것 또한 진짜 1차원적인 생각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내용인 건데 뭐 이거 봤을 때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굉장히 많이 높이자의 얘기인 것 같아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높이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좋겠죠. 그런데 최우선 변제 금액 현재로서도 은행이나 개인 대출을, 그러니까 담보 대출을 했을 경우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담보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을 굉장히 높이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또 공제를 하고 담보 대출을 잡아주겠죠. 그러면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에 대출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할 경우에는 현재 LTV 담보대출 비율 지금 70% 보통 잡죠. 이거를 50% 40%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자,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및 차임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경우 고시된 적정 임대료가 있는 경우 적정 임대료를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들 들어가 있는 그런 임대차에 대해까지도 소급 적용 시켜버릴 수 있는 문항인 거죠. 이걸로 인해서 전세 사기가 속출하는 이유는 냉정하게 봤을 때 계약서에 문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치 중개사가 계약서를 잘못 써서 임차인이 피해를 본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전세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건들을 보면은 계약서를 잘못 써서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인 거지.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에 뭐 보증보험 가입 안 되면은 계약금 뭐 돌려준다, 뭐 지급했던 금액 전원액 다 돌려준다, 뭐 이런 내용 아무리 넣으면 뭐 합니까? 임대인 쪽에서 계약 내용 이행을 안 하고 대출이 미발생해서 계약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린다. 이거는 계약 내용을 중개사가 안 적어줬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는 이유로 발생한 문제지.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 보증금을 언제 기한으로 돌려주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명시한다고 해서 어떤 해결이 되느냐고.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주요 내용은 이렇게까지예요. 굉장히 조금 1차원적인 내용들이 다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대안까지 조금 세워놓고 법안을 조금 만드셨어야 될 것 같은데 당장에 굉장히 주먹국으로 만든 법안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그랬죠. 부동산 정책은 정책을 내세울수록 부동산 경기는 망가질 거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시장 경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동으로 맞춰져야지 제3자가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뭐 굉장히 많은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부동산이 망가지고 있죠. 부작용이 생기고 있고 일관적인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조금 더 다차원적인 고심을 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촬영하는 시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안에 대해서 부결난 상태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시기가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조금 더 고민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읽어드린 제안 내용들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구독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조금 달아주셔서 조금 의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소식도 들리면은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 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